네, 안녕하세요. 주주스쿨의 류지원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핵심적인 쟁점들을 쭉 한번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명의 신탁된 주식을 실질주주가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찾을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지를 법적인 쟁점을 다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쩌면 경영권 분쟁 소송의 가장 선제적으로 우리가 진행해야 될 핵심적인 절차인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보면 내 주식을 명의개서 해달라, 아니면 상대방에게 이런 부분을 이행하게 해달라, 아니면 내 주식을 찾아달라, 아니면 이사와 관련된 해임을 요청을 한다. 이런 모든 소송들은 적어도 미니멈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경영권 분쟁의 핵심은 경영권 분쟁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지키고 또 내가 가진 주식을 상대방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끔 먼저 만들어 놔야만 이 소송들이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내가 내 주식을 찾는 소송을 하면서 주식 명의개서 절차 이행의 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소송이 진행되는 6개월을 1년의 시간 동안 이 주식을 상대방이 그냥 팔아버리면 내가 소송을 하고 나서도 결국 내가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소송들을 할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사실은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입니다. 이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이 생각보다 너무나 중요하고요. 결국은 이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은 이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선제적인 공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의 중요성은요, 향후에 있을 본안 소송을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안 소송을 통해서 지금 명의개서 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전에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을 진행을 할 때 만약에 이 가처분이 기각이 되면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마치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판사로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것만으로도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고 생각하고 검찰 측에서 승기를 잡고 수사를 할 수 있듯이 이 가처분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권에 있어서 가처분 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죠. 가처분이라는 것이 그냥 가처분으로 끝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의 핵심적인 내용들과 쟁점들과 증거 자료들은 거의 일치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우리는 승기를 잡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가처분이 기각되면 사실은 본안에서 이걸 뒤집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처분 소송은 본안 소송을 위해서 사전에 법적 판단을 미리 판단해보고 이것이 어느 정도의 승소 확률이 있는지를 간을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다라고 평가하는 입장에서 저는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처분은 크게 보면 여러분들 큰 구조, 가처분 소장을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큰 구조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가처분의 큰 구조를 보면 첫 번째, 당사자들 간의 지위를 먼저 명시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 가처분을 위해서 보존해야 될 권리가 무엇인지를 피보존 권리의 존재에 대해서 기술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이 가처분이 실제로 왜 필요한지 보존의 필요성을 소명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씩 간단하게 한번 따져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당사자들 간의 지위를 간단하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회사의 주주고 회사는 어떤 회사고 또는 상대방은 누구이고 어떤 다툼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명시를 좀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결국 가처분의 핵심은 이 피보전 권리의 존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즉,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진 사람인가를 판사의 설득력 있게 증거를 제출하면서 설득을 하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 피보전 권리만 인정이 된다면 생각보다 손쉽게 우리가 가처분을 인용받을 수 있는데, 피보전 권리 자체가 인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 측에서는 치열하게 다툴 겁니다. 예를 들면 경영권 분쟁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많이 다투는 사건들이 명의신탁 주주가 내가 실질적인 주주임을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실질 주주이기 때문에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명의계에서 절차 이행 청구의소를 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한 실질적인 본인의 피보전 권리는 주식 양도 청구권이 있습니다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판사를 설득하려면 내가 실질 주주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예를 들면 주식 보관증 같은 게 있는가, 예를 들면 명의신탁 계약서 같은 게 있는가, 그게 혹시 메일로 있는가, 계약서로 있는가, 합의서로 있는가, 공증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아마 따질 겁니다. 그래서 주식 양도 청구권이 인정되고 내가 주주라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이 가처분이라는 것을 인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처분 사건에서 주로 많이 다퉈지는 부분은 이 피보전 권리의 존재 부분이 많이 다퉈지기 때문에, 거의 이 피보전 권리 존재와 관련된 부분은 본안 소송에 버금갈 정도로 신경을 쓰시고 세밀한 증거 자료들을 전부 다 제출을 해야만 인용되지, 가처분이라고 해서 절대로 함부로 법원에서 인용해 주지 않습니다. 이 피보전 권리 존재만 인정이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보전의 필요성, 즉 본안 소송 제기 예정인데 만약 그 전에 상대방이 양도를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내가 급하게 이 가처분 소송을 낸다는 것은 사실 따라오고 수반되는 내용이라서 크게 이 부분이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때는 첫 번째, 당사자들 간의 지위를 간단하게 기술하시고, 핵심적으로 힘을 써서 우리가 논리를 전개하면서 증빙자료를 갖춰야 되는 부분은 피보전 권리의 존재 부분, 그러면서 보전의 필요성까지 좀 깔끔하게 적어서 신청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신청 취지를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채무자 홍길동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명의계서의 청구 등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혹시 중간에 팔아버리면 안 된다는 건가요? 두 번째, 채무자 땡땡 주식회사는 채무자 홍길동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권을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 회사가 혹시 이 사람이 주식 소유자라는 걸 인정해서 미리 지레짐작해서 주권을 인도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회사를 상대로도 막는 가처분 취지인 것이죠. 세 번째, 채무자 땡땡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 홍길동의 청구에 의한 주주명부상 질권자 등록, 명의계서 등 일체의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여기에 여러분들 유기적으로 보시면 첫 번째,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주식을 사적으로 양도하는 것도 금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그 양도된 주식에 대해서 새롭게 명의개설을 하는 것도 다 막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양도도 못하고 회사로부터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설도 못하고, 이 모든 과정을 다 막는 게 이 가처분 사건의 신청 취지가 됩니다. 이 신청 취지를 잘 적으셔야 기각 나가지 않고 인용될 수 있습니다. 자, 쭉 한번 저희가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실무적으로 조금 소소한 팁을 여러분들께 드리자면, 첫 번째,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경영권 분쟁 사건은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결국은 내 주식을 찾아야 되고, 내 주식을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 주식을 회사에 명의계에서 해야 되는데, 모든 본안 소송에 앞서서 처분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 이 처분금지 가처분은 한두 달 안에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는 본안 소송은 적어도 미니멈 6개월 이상 걸린다면, 이 가처분 소송은 길어도 2달 안에는 대부분 판결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해서 이 주장의 이유들과 증빙자료들을 허술하게 적으면 이거는 기각당하기 십상이고, 이게 기각당하면 본안에서도 이걸 안 좋게 바라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본안소장을 작성을 하시고요. 그 본안소송에 준할 정도의 모든 내용을 다 담아서 심혈을 기울여서 가처분을 인용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에 준할 정도의 가처분 소장, 특히 피보전 권리에 대한 입증 부분은 여러분들 힘을 쓰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 본안 소송은 언제 제기합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제기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판결 결정문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 그날 바로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본안 소송과 관련된 소장을 전부 다 준비하고 계셨다가 딱 피보전 권리가 전부 다 인정되면서 그 처분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는 그날, 그러면서 그 판결문이 도달하는, 결정문이 피고회사에게 도달하는 그날 곧바로 본안소송을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통은 이 가처분 소송은 신문기일은 한 1회 정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문기일 잡히는 데까지 3주에서 한 달 정도, 그리고 신문기일 잡히고 나서 판단하는 데까지 또 맥시멈 한 달 정도. 그래서 한 2달 내에는 이 절차는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경영권 분쟁의 거의 첫 시작,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본안 소송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조건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의 핵심적 쟁점들, 절차적인 쟁점들, 그리고 내가 신청 취지를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은 어떤 포인트인지까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경영권 분쟁 소송을 앞두고 계신다면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요. 반드시 처분금지 가처분부터 먼저 진행을 하시고 본안 소송을 함께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주스쿨의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